찾아보세요.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우울증과 정신분열증과 치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울증이나 정신분열증이나 치매는 주로 남편에 의해서 많이 발생합니다. 주로 남편에 의해서 많이 발생하는데 여자아이들이 우울증이 생기는 것은 주로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많이 생겨나고 있고, 정신분열증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하고의 관계에서 많이 생겨나고, 그 다음에 치매는 남편과의 관계에서 많이 생겨납니다. 사람들이 인터넷에서 여러분들이 치매에 관해서 이렇게 찾아보세요. 이 의학자들이 왜 치매가 생기는 걸 제대로 표현하고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치매는 어떤 사람에게 생기느냐? 첫째, 99%는 남편 때문에 생긴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남편이 다른 여자가 있으면, 바람을 피우면 여자는 젊었을 때에 유방에 암이 들어와요. 그 다음에 무릎이 아파요. 근심 걱정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여자가 유방에 암이 생기고 무릎에 통증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는 것은 남편하고의 관계가 있어요. 스트레스. 물론 너무 무리하게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는데, 남편이 다른 여자가 있으면은 여자는 우울증이 걸리고 정신분열증이 오고 치매가 오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 주로 찾아오는 병은 유방암이 찾아와요. 이 남자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남자 때문에 그래요. 물론 지나치게 본인의 너무 철저한 까다로움 때문에 생기는 것도 있기는 해요. 그런데 남자가 바람을 피워가지고 다른 여자가 있으면요, 여자는 99%가 유방암이 걸려요. 근데 이것이 나이가 많아지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나이가 점차 많아진 사람들은 치매가 와요. 다른 곳에서 치매가 오는 게 아닙니다. 남자의 문제로 인해서 치매가 오는 거예요. 물론 여자가 잘못했기 때문에 남자가 다른 여자를 가지는 경우도 있지만은, 어쨌든 남자의 문제 때문에 여자에게는 유방암이 찾아오고 치매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울증이 오고, 그 다음에 공황장애증이 오고,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에요. 자, 그럴 때 뭘로 치료하겠습니까? 여러분, 인터넷에 한번 찾아보세요. 이 병들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그럼 뭘로 치료하느냐? 저는 경험이 있잖아요. 제가 치매를 치료해본 경험도 있고, 우울증을 치료해본 경험도 있고, 정신분열증을 치료한 경험도 있고, 자폐를 치료한 경험이 있잖아요. 여러분, 학문이 아무리 뛰어난다 할지라도 치료해본 사람하고 치료를
해보지 못한 사람하고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학문이 아무리 뛰어난다 할지라도 치료를 경험해본 사람은 학문을 능가한다 이 말이에요. 제가 어저께 말했지요. 자폐나 우울증이나 정신분열증이나 치매는 말로서 고친다 그랬어요. 말로서 고치는 거예요. 뭐 어떤 다른 방법으로 고치려고 생각하지 말아요. 말로서 고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제가 가지고 있는 이 프로그램이 있어요. 뇌 트레이닝이라고 하는 뇌 트레이닝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 어느 정도의 시스템까지는 이 뇌 트레이닝이 필요해요. 자폐 같은 거, 정신분열증 같은 거, 그 다음에 술을 많이 먹는 뭐 음독 같은 거, 이런 거는 뇌 트레이닝을 가지고 치료를 하면 도움이 많이 돼요. 그런데 근본적인 것은 뭐냐? 근본적인 것은 언어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돌아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사람을 서로 만나가지고 언어의 상처를 입으면, 특별히 남자에게서 상처를 입으면 여자는 우울증이 와요. 남자가 여자를 상대해주지 않고 다른 사람하고는 이야기하는데 나하고 상대를 해주지 아니하면 여자는 우울증이 와요. 그래서 서로 말 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결혼하지 아니한 여자아이들이, 처녀들이 우울증이 오는 것은 주로 부모님하고의 가족 관계에 있어서 우울증이 오는 것이에요. 예를 들자면 제가 그 처녀 이야기 했잖아요. 두 자매 집에 갔는데 이야기 했잖아요. 그 자매의 이야기가 그래요. 엄마 이야기가 그래요. 치약을 짜는데 좀 많이 짜나 봐요. 이것 가지고 다투는 거예요. 다른 이 우울증이나 자폐를 가진 사람은 2% 부족하다 그랬잖아요. 약간 정상적인 범위 내에서 약간 부족함이 있어요. 그것이 자폐와 우울증과 정신분열증과 치매가 가지고 있는 단점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이해하지 못하면 이런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엄마는 치약을 너무 많이 짠다. 그 딸은 꼭 그렇게 하고 싶다. 이것까지가 다투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증이 온다 그래요. 근데 문제가 그 치약 문제 하나만 있겠습니까? 모든 방면에 있어서 하나하나가 딸하고 엄마하고 생각이 다 다른 거예요. 이것이 우울증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것이 우울증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또 어떤 집에는 갔는데 그 아이가 엄마하고는 이야기를 안 하려고 그래요. 왜? 전혀 자기하고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참 묘합니다. 제가 그 친구들을 만나면 그 친구들은 나한테 이야기를 해요. 저도 잘 몰라요. 근데 내가 함께 이야기를 하면 내가 편한가 봐요. 그러니까 나한테는 이야기를 다 해요. 그러니까 나하고는 깔깔깔 웃으면서 이야기를 많이 해요. 나하고는 몇 시간을 놀아도 지루하지 않고 좋아해요. 그래서 내 형제 자매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자매들이 오빠 집에 놀러 가도 돼요? 와. 오빠 집에 놀러 오고 그래요. 저는 제가 장점이 하나 있다 그랬잖아요. 어떤 사람에게든지 잘못을 저는 지적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좋은 점을 이렇게 성화시켜서 좋은 점만 발견하는 편이에요. 그 나쁜 점은 생각하지 않아요. 왜? 나도 나쁜 점이 있어요. 사람의 장단점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있어요. 그런데 나쁜 걸 생각하게 되면요, 그 사람을 좋은 생각으로 만들어 갈 수가 없어요. 항상 좋은 것만 자꾸 발견해 가지고 좋은 걸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래야 자폐를 치료하고 우울증을 치료하고 정신분열증을 치료하고 치매를 치료할 수가 있어요. 남편이 다른 여자가 있을 때 여자가 치매가 온다 그랬잖아요. 젊었을 때는 유방암이 들어오고 나이가 들면 치매가 와요. 그 다음에 남자가 여자를 자꾸 욱박지르면 여자를 무시하잖아요. 욱박지르면 아프니까 무시하잖아요. 그 자꾸 욱박지르고 무시하게 되면은 그 여자는 치매가 와요. 그래서 환자가 오래되면은 치매가 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물론 1%는 병이 오랫동안 되다가 보니까 치매가 수반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99%는 사람의 말에 의해서 치매가 오는 것이에요. 남자에 의해서 여자는 치매가 오는 것이에요. 물론 남자도 치매가 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1% 가끔 있어요. 1%도 안 됩니다. 가끔 있는데 그것도 남자가 오는 사람은 여성적인 성격을 가진 남자가 치매가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남성적인 기질을 가진 사람은, 여성도요, 남성적인 기질을 가진 사람은 치매가 오지 않습니다. 유방암이 오지는 않습니다. 남자도 여성적인 기질을 가진 사람은 치매가 오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치매 치료한 경험 이야기를 한번 해준 적이 있지요. 치매도 절대로 나쁜 말 해서는 안 돼요. 치매고 우울증이고 정신분열증이고 이렇게 어떤 특수한 이 뇌에 대한 잘못된 이 문제가 있는 그런 분들한테는 이 말을 잘 못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치매 교육받는 어떤 사람이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어떻게 치매를 고치냐? 어떻게 우울증을 고치냐? 그러는데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자기들이 교육받을 때 그런 방법 안 배우잖아요? 저한테 와보세요. 하루만 교육받으면요, 배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말하는 사람이 하루아침에 됩니까? 하루아침에 안 돼요. 이거는 오랫동안 생활 습관이 된, 훈련된 그런 사람이라야 이걸 할 수가 있어요. 저는 수년 동안 다른 사람에 대한 지적된 말을 하지를 않아요. 저는 우리 아이한테도요, 말을 마구 하지 않아요. 저는 우리 아이한테도 우리 공주님 오십시오. 오늘 우리 밥 같이 먹읍시다. 저는 집사람에게도 여보 오십시오. 우리 밥 같이 먹읍시다. 저는 말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 친구들한테도 말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친구들이 나중에는 저를 만나니까 어려워하더라고요.
말을 이렇게 함부로 하다가 보면은 친구들끼리 싸움도 생겨요. 그래서 저는 술, 담배를 하지 않지 않아요. 술 먹다가 보면은 곤조가 나와요. 싸우는 곤조가 나와요. 그죠? 저는 술 같은 거 안 먹어요. 이 우울증을 치료하고 싶은 사람은 저한테 상담을 오세요. 예, 상담을 오셔야 돼요. 그리고 우울증이 있거나 정신분열증이 있는 사람은 저하고 카톡으로 이렇게 연결을 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아요. 그러면 카톡으로 저하고 대화를 하면은 문제를 풀어가는데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자폐, 우울증, 정신분열증, 치매가 있는 사람은 저하고 카톡으로 연결을 해가지고 카톡만 해도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문제가 있어요. 예. 간단한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문제를 풀어가지 못하는 우리 가족, 자폐를 가지고 있는 우리 가족, 우울증을 가지고 있는 우리 자녀, 그것은 나에게서 문제를 찾아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부족한 2% 부족한 자녀, 딸, 우리 아들의 그 마음을 이해해 주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걸 이해해 주지 못하는 것이 주로 엄마들이, 여자들의 생활이에요. 여자들은 그걸 이해를 잘 못하고 자기 방식대로 하려고 해요. 그래서 문제를 깨트려지게 되는 것이에요. 문제를 해결하려면 자기 방식을 버려야 돼요. 이것이 중요한 상담이에요. 치매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남편이 말을 함부로 하게 되면 치매가 오지요. 물론 여자가 있기 때문에 치매가 오는 것도 있습니다. 그죠? 여자가 자기 남편이 다른 여자가 있는 걸 발견하면은 이 우라통이 터지잖아요. 머리가 깨지는 거예요. 머리가 박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매가 안 올 수가 없어요. 유방암이 안 올 수가 없어요. 와요. 그걸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남자는 절대로 여자에게 호응을 해주지 않습니다. 뭐 어떤 방식이든 간에 호응을 하지는 않습니다. 99%는 남자의 잘못에 의해서 여자가 있고 그 여자로 인해서 여자는 유방암 환자가 되고 나중에 나이 들면 치매 환자가 되는 것이에요. 치매가 점점 늘어난다. 이 현상은 무엇이냐? 우리가 공동생활을 하게 되면은 치매 아닌 사람의 치매자에게 말 너무 함부로 해요. 인상도 안 좋아요. 예. 그래서 치매를 가진 사람을 더 치매를 만드는 것이에요. 제가 어느 요양원에 가서 근무를 한 적이 있었어요. 요양원에 가서 근무를 하는데 치매 환자가 들어왔어요. 할아버지가 들어왔어요. 연세가 많으신 할아버지가 들어오셨는데 직원들하고 싸우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 다음날 자고 아침에 제가 그 할아버지 방에 들어갔어요. 가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그 쓰레기통 있잖아요. 거기다 똥을 싸가지고 똥을 벽에 바르고 난리가 났어요. 제가 그 할아버지한테 어떻게 했겠습니까? 제가 할아버지한테 가서 그랬어요. 에이, 할아버지 오늘 똥 쌌네. 할아버지 가요. 내가 모욕시켜줄게. 가요. 가서 모욕시켜드리고 새 옷을 갖다 입혀드리고 이렇게 했더니 그 다음부터 치매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누구를 찾아오는지 알아요? 저를 먼저 찾아와요. 선생님 잘 주무셨습니까? 치매가요 하루아침에 바뀌어요. 예, 하루아침에 바뀌는 거예요.
그 치매 할아버지를 대하고 있는 그 공손함, 정말 예의 바르게, 할아버지, 우리의 할아버지잖아요. 정말 내 마음으로 잘 모시면 그런 분들 치료할 수가 있어요. 제가 요양병원에 있으면서 그런 치매 환자들을 많이 만났어요. 그러니까 그 원장님이 저보고 그래요. 우리 정 선생님은 어떻게 치매 환자 가면 그렇게 잘 다루냐고 그래요. 제가 저는 중국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치매 공부 따라하고 그런 거 없잖아요. 침 공부나 하고 뜸 공부나 하고 턱수 침 놓는 거 이런 거 공부하지 그런 거 공부 안 해요. 그런데 이 사람을 다루다가 보니까요, 이게 머리가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할아버지는 내 할아버지도 되고 다른 사람의 할아버지도 되잖아요. 진심으로 정성을 다해서 그 사람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그런 어르신을 모시게 되면 치매도 치료하고 무엇이든지 치료할 수가 있어요. 제가 우울증 치료했다 그랬잖아요. 자폐 치료했다 그랬잖아요. 정신분열증 치료했다 그랬잖아요. 치매도 이렇게 치료할 수가 있는 거예요. 또 75 되신 어떤 어머니가 오셨는데 제가 일주일 만에 치료했잖아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오셨을 때 제가 그랬어요. 반드시 보호자가 있어야 된다. 어떤 보호자냐? 제가 치매 어머니하고 같이 자거든요. 저는 침대에 자고 치매 어머니는 바닥에 주무시는 거예요. 근데 보호자가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언니나 동생이 있어야 된다. 그랬더니 마침 그 어머니의 동생이 직장을 그만두고 올 수 있다. 그래가지고 그 동생하고 같이 주무시는데 둘이 밤새도록 이야기하는 거예요. 밤새도록 이야기해요. 저는 9시 넘으면 잠자요. 일찍 자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는, 치매 어머니는 이제 자기가 자유가 되니까 이야기하는 것이 재미있잖아요. 동생하고 그 요양병원에서 치매 환자가 있으니까 한 5년 동안 치매로 요양병원에 있었으니까 치매 환자는요, 화장실에 갔다가 왔다가 또 갔다가 왔다가 이렇게 갔다가 왔는데 또 가요. 이것을 하루 종일 해요. 그러니까 관리하는 사람들이 그거 귀찮으니까 기저귀를 채워버리잖아요. 그 기저귀 채우니까 기저귀 안 차려고 막 싸움하잖아요. 이게 치매예요. 그래서 그 동생하고 밤새도록 이야기하는데 자기가 두드림 맞은 이야기, 욕먹은 이야기, 그런 일들을 밤새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장님 졸려, 이제 원장님 자야 돼. 그랬더니 그 어머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원장님, 나 1시간만 이야기 더 할게. 그래요. 알았어. 그럼 1시간만 더 하냐. 얼마나 재미있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그 어머니가 원하는 대로 1시간을 그냥 뒀더니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동생하고 둘이 밤새도록 다 하는 거예요. 그래 다 하고 나니까 이제 속이 풀리나 봐요. 잠을 주무시는데 정말 잘 주무세요. 잘 주무시는 거예요. 첫날은 화장실 밤새도록 화장실 왔다 갔다 해요. 한 50분은 왔다 갔다 한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도. 그런데 둘째 날부터는 화장실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없어졌어요. 이해가 돼요? 이해가 안 되죠? 첫날은 제가 이 수근이 많잖아요. 제가 치료하느라고 수근이 많은데 수근이 다 어디 갔는지 하나도 없어졌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없더라고.
그런데 둘째 날 지나고 3일째 되니까 그 수군이 제자리에 나와 있어요. 기가 찬 이야기예요. 저는 감탄해요. 이야, 이걸 어떻게 감추느냐. 또 언제 이걸 갖다 내놓았는지 정상적으로 싹 해놓은 거예요. 3일 지나니까 치매 치료 다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어머니에게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엄마, 내가 고기 사줄까? 왜? 그동안 5년 동안 진지를 못 드셨으니까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요. 사람은 첫째 밥을 먹어야 되거든요. 그랬더니 엄마가 알았어, 나 고기 사줘. 그래서 그 동생 이모님하고 같이 서에서 가서 고기를 먹었어요. 소고기를 이게 한 3만 원씩, 그 집에 좀 싼 집인가 봐요. 소고기를 3만 원씩 먹었는데 서이목도 남더라고. 얼마나 잘 드시는지 내가 너무 좋아가지고 내가 상추쌈을 사다가 어머니한테 막 드렸어요. 많이 드시라고. 그 잡수고 나는데 집에 오셔서 주무시는데 얼마나 편히 잘 주무시는지요. 그렇게 주무시더라고. 그 치매가 다 끝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부터는 손잡고 학교에도 가고, 제가 그 집 주변에 작은 산에 있었거든요. 탑산에 있었는데 거기도 모시고 가고, 예, 하루 종일 어머니 손잡고 놀러 다니는 것이에요. 무슨 치매 치료해요? 무슨 치료를 한다고요? 말로서 치료하는 거예요. 말로서. 치매 치료보다, 우울증 치료보다, 정신분열증 치료, 자폐 치료, 말로서 치료 다 하는 거예요. 예. 말로서 치료한 이야기를 여러분 저한테 와서 한번 상담을 하시면 좋아요.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예. 여러분, 이 언어는 예술이에요. 이 언어는 예술입니다. 언어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달리 보이잖아요. 그래서 고뇌가 많은 사람이 시를 많이 만들어요. 시를 많이 만들잖아요. 왜? 고통과 고뇌가 많은 사람이 깊은 시가 나와요. 예, 우리가 편안할 때, 예, 편안한 생활을 하는 사람은 그런 시가 안 나와요. 고통과 고뇌가 많은 사람이 시가 나와요. 예, 참 난적의 귀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제가 이 자폐를 치료하는 거, 우울증을 치료하는 거 여러분들이 저한테 와서 보시면 귀가 잘 놀라십니다. 이렇게 방법 간단한데 왜 사람들이 이걸 치료 못할까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여러분, 학문을 아무리 뛰어난 학문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치료를 경험한 사람이 더 잘하는 것을 아셔야 돼요. 저는 뛰어난 교수가 아니었어요. 저는 다른 사람은 1류급 교수였지만 저는 C급 교수, 저 평생교육원에 저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만 사용할 수 있는 건강 강좌 교수였어요. 그런데 엄태한 의학 교수님들이, 박사님들이 저한테 이 뇌에 관한 강의를 듣고서 깜짝 놀라는 것이에요. 예, 그분들이 저를 직접 초청했어요. 제가 그래서 그분들 앞에 한 2시간 동안 이렇게 강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이 새로운 문학이 나타났다. 새로운 의학이 나타났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의학은 쓰레기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새로운 길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발견하지 못하는 새로운 길이 있다는 겁니다. 이 길을 알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렵습니까? 저를 찾아오세요. 저를 찾아오시면 반드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우울증과 치매에 관해서 특별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 주변에 희망은 있습니다. 이 희망을 따라서 가질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필요하신 분들은 꼭 저를 찾아서 오십시오. 제가 전화번호 남겨주지요? 예, 여러분 이 강의를 듣고 좋으면 또 저를 위해서 도움을 주고 싶다고 하면 구독, 알람 이렇게 신청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은 또 많은 사람이 구독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많은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이 자폐, 우울증, 정신분열증, 치매의 치료를 여러분들에게 자꾸 더 연구해서 공개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